안녕하세요. 네, 강태희입니다. 오늘은 제외하면 안 되는 유형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유형이라고 했지만 이건 제목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절대라는 건 없어요, 사실. 제 얘기가 전적으로 다 맞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냥 합리적인 관점으로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아마 이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고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훨씬 더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인 입장이 됐을 때입니다. 물론 이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관을 최대한 빼셔야 돼요. 최대한 빼시고 객관적인 사실로만 상대방과 나를 바라봐야 해요. 이 관점을 가진 채로 봤을 때 상대에 비해서 내가 해준 게 훨씬 많다고 느껴진다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인다면은 이 경우엔 전 제외를 매우 비추천해요. 제 주변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외하기 전에도 사실 제가 볼 땐 관계가 되게 위태위태하고 힘들어 보였었거든요. 뭐 조금만 더 깊게 제 생각을 표현하자면 그냥 열심히 관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쪽만, 그 한쪽만 멈추면은 끝날 것 같은 관계처럼 보였어요. 그게 제 친구라서 제가 조언도 많이 해주고 했었거든요. 제외하지 말라고 말려봤는데도 결국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힘들다고 제외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연애가 제외하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게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제 친구가 거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탈진이 와서 이별하게 됐죠. 그 허탈한 표정과 그 모습이 아직도 약간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훨씬 더 잘해주는 입장이고, 거기다 내가 붙잡는 경우라면 정말 곰곰이 깊게 고민해서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단 몇 번, 아니 단 한 번이라도 그려보고 그러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엔 보통은 제외해도 문제가 커요. 몸과 정신이 아작이 나요. 제외하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서. 실제로 저 친구는 지금도 솔로가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너무 힘든 연애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많이 이해해주고 양보해줬는데도 내가 더더욱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은 제외하는 것을 수십 번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외라는 틀에 묶여서 내 연애관을 망치지 마세요. 진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나방 같아 보여요, 가끔은. 두 번째는 서로 가치관이 너무 안 맞을 때입니다. 취향이 서로 안 맞는 거면 그건 어느 정도 제외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가 양보하면 되긴 하니까요. 그래도 고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치관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건 대부분 상황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관이란 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향이 소단원이면 가치관은 대단원인 거죠. 일단 바뀌려면 소단원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하고, 그 이후에 대단원도 바뀌고 제목이 바뀔 텐데, 가치관을, 대단원을 바꾸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계속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 바꾸고 싶다고 해서 확 바꿔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형성해 놓은 가치관에 더 많이 끌려다녀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가치관을 끌고 다니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추구하는 대단원이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이 생각이 틀렸다고 아주 크게 느낄 만한 사건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사악하고 간사한 가치관이 아니라면은 굳이 틀린 가치관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치관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다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남한테 너무 큰 피해만 안 준다면. 근데 이걸 제외를 위해서 한쪽이 억지로 바꿔야 한다? 난 그걸 회의적으로 보는 거지. 겨우 제외하고 싶은 마음 하나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 가지고는 확률상 바뀌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외 가정 자체가 휘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헤어지고 이별한 상태에서 대부분이 미쳐 있어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외를 만약 딱 성공하게 되면 그 불씨가 조금 유지되는 듯 싶다가 대부분은 꺼집니다. 결국 원래 내 모습대로 거의 되돌아가요. 가치관과 성향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너무 어긋나고 안 맞는다면 이것도 제외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한 인간이랑은 제외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예로는 갑자기 잠수, 또는 나 만나는 중간에 바람을 피는 환승 이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건 이미 상대방이 나한테 이기적인 행동을 취한 거죠.
세상에 이상한 사람은 많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굳이 저런 상처를 또 겪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도박을 걸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불안해하면서 꼭 제가 하고 싶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유 없이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그냥 상처 입을 걸 생각하면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생각하면은 사실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이 내가 얼마나 아파할지 힘들어할지 조금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으로 잠수 타고 환승하고 뭐 의존하고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이런 사람과는 재회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한 것들 모두 다 들으면서 맞다고 공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별당한 직후 내지 뭐 원래 성향이 뭐 시간이 지나도 잘 못 잊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시간 말고 막 세월 정도는 훌쩍 지나야 상대를 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돼도 막상 상대가 연락 오거나 하면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행동적인 게 잘 조절이 안 될 거예요.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더라도 도박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재회해서 잘 만나는 또는 원래 연애했던 기간보다 재회 이후에 더 오래가는 커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전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단 한 번도 못 봤고 주변에서는 진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건 재회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기만 하면 통계적인 자료들도 다 그래요. 재회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오히려 확률이 엄청 낮지는 않아요.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꽤 되는 편입니다. 근데 재회 이유가 더 문제예요. 재회 이후에 다시 헤어지는 그 비율이 정말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극악무도한 확률에 가깝죠. 대부분은 거의 싹 다 헤어집니다. 여기서 솔직히 제 생각은 그냥 다시 헤어지는 거면 상관없는데 더 상처를 받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특히 높은 확률로 붙잡는 쪽이 상처를 더 극심하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상대한테 바로 연락하지 말라고. 내 생각도 정리를 좀 해보라고. 이게 재회할 확률도 높은 게 사실이지만 다시 재회를 하더라도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한 번이라도 생각을 거치고 나왔는데 안 거치고 나온 것보다는 나을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면 생각 정리하다가 뭐 깊게 정리가 잘 되어서 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재회를 안 하고 마음 정리를 잘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튼 바로 붙잡는 것은 진짜 매우 높은 확률로 관계가 작살이 납니다. 물론 기다렸다 잡는 것과 바로 붙잡는 거, 재회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솔루션밖에 없겠지만 바로 붙잡는 것도 붙잡힐 확률이 낮지는 않을 거예요. 잘 붙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후에 관계가 너무 빨리 작살이 나서 문제인 거지. 나도 미쳐있고 상대도 미쳐서 나한테 질색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 그 중에서도 예가 하나는 있어요. 상대가 붙잡아 주길 원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경우, 이런 사람은 그냥 붙잡는 솔루션이 더 낫겠죠. 근데 저 말을 가볍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말한 재회하면 안 되는 사람들, 위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합리적인 생각 말고 합리적인 생각이요. 그렇게 하려면 이별 직후가 아니라 조금 내 감정이 진정이 됐을 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약간은 섞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생각 정리가 잘 돼. 너무 보고 싶어서 그 감정에 막 미쳐가지고 그 사람 좋았던 점만 생각하지 말고요.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해요. 선택이 잘못되면은 상처는 본인이 다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이거예요. 재회라는 주제에 있어서 재회에 성공하더라도 결국 상처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재회를 하더라도 진짜 높은 확률로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별하고 나서 아무리 재회가 하고 싶다고 해도 제대로 된 합리적인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